안녕하세요. 윤서먹센장TV 윤서입니다. 오늘은 이거 멋있죠? 새싹쌈. 여기 보면 이렇게 새싹쌈 한번 볼까요?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새싹쌈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재배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 보시면 이렇게 안에서 환경을 제어하고 스마트팜 시설을 재배하고 있는 전남 영광의 이로운 세상 양진선 대표님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로운 세상, 여기는 새싹쌈이 살고 있어요. 이로운 세상에 왔습니다. 내 몸에 이로운 먹거리 하면서 이로운 세상. 새싹쌈을 하고 있고 2019년 3월에 귀농해서 지금 5년째 새싹쌈 하시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다는 것 방송에 자주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교육장에도 제가 오늘 강선홍 교육 받다가 만나가지고 오늘 같이 여기 촬영 같이 왔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진선 대표님 반갑습니다. 내 몸에 이로운 먹거리 영광군 법성표 가는 길에 있어요. 이로운 세상 검색하면 나와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 깔끔하네요. 여기 이제 새싹쌈 가볼까요? 네. 이쪽 들어가면 돼요. 오, 깔끔해요. 자, 새싹쌈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씨들, 배 까매졌어. 화약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까마구나, 지금. 안경이 습기가 차가지고. 까맣게 보여. 자, 오늘, 여기 와가지고, 3개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요. 네. 첫 번째는 영상은, 새싹쌈 스마트팜을 가지고 새싹쌈 재배하고 있는데, 이 재배 과정에 대한 영상 관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구조 그러면 굉장히 큰 시설들, 우리가 보통 파프리카라든지 딸기 이렇게 큰 시설을 하는데, 소규모 공간 내서 스마트팜을 활용하고 있는 재배 농가이기 때문에, 이 농가에 대해서 한번 찍어서 여러 스마트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새싹쌈 재배, 스마트팜을 활용한 재배에 대한 영상을 먼저 찍고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이분이 새싹쌈 가공을 하고 계시거든요. 가공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귀농해왔던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싹쌈 재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같이 해주실까요? 네, 그 새싹쌈이라고 한 것은 그 농촌진흥청에서 2011년도에 개발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많이 유명하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조금씩 그 홍보가 이제 많이 돼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싹 인삼은 이제 뿌리보다 잎을 주 목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건데요. 네. 사포닌 성분이 뿌리보다 잎에 한 8배 정도 더 많습니다. 8배 많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새싹 인삼을 뿌리를 1년산 뿌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1년산 뿌리를 장성에서 구입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지역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인근에 이제 농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싹을 틔워서 그 뿌리 가져올 때는 얼마 정도예요? 처음에 가져올 때는? 지금 보통 이렇게 묘삼이라고 그러죠. 묘삼. 묘삼이라고 합니다. 네. 한 채가 750g인데요. 네. 크기에 따라서 이제 7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이거 한 조금 요만한 거 이게 얼마나? 한 이거에 한 얼마나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개인 단가로 치면은 이제 60원에서 1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크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라는 거죠? 네.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넣는 거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스펀지에 감싸가지고. 안경이 이렇게 있어서. 나도 안경이 이렇게 차가지고 지금. 스펀지에 감싸서. 잠깐만요, 감싸는 거. 이렇게 스펀지에 감싸가지고. 이렇게 그 구멍에 이렇게 끼워 넣는 형식으로. 끼워 넣네요. 네, 끼워 넣고. 최초 당시에는 잎이 없겠죠. 잎이 없겠죠. 이 정도 상태나 한 10일 정도 경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0일 경과한 거예요? 네.
10일이면 이 정도 이제 올라오는 거네요. 그리고 어. 3주 내지 4주 정도 자랐을 때 이제 판매가 시작되는 그럼 거예요. 3주, 4주 안에 여기가 올라오겠네요? 아니죠. 어. 최초에는 이제 그 재배를 할 때 예. 심고 이렇게 안막채를 해주면 안막처리, 네, 이게 이런 이거네. 네, 싹이 안 트는 상태에서 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예. 이 LED 등을 켜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크기 성장은 억제되고 잎이 이제 펴지는 IP 표지는. 강화성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넣어놓고 나서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이건? 이거는 한 이틀 지난 겁니다. 이틀 전에 바로 올라오네요? 네네. 이틀 지난 거고, 얘가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난 10일 지난 거고. 그러면 여기 밑에가 지금 여기 아래가, 거예요. 이게 수경재배니까 물이 이제 또 있네요? 분무식 수경재배라 네. 밑 아래에서 물을 여기 분무를 해주고 분무해줘요. 나머지 물은 이제 버려지는 형태.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이제 분무해주고, 저 옆으로 빠져나가네요. 네. 빠져나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뿌려주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병충해 이제 강하게 돼 있어요. 병충해 강하겠네요. 고여 있는 상태. 물이 고였지 않으니까. 네. 그럼 뿌린다는 게 아까 한번 틀어볼까요? 이게 분무? 보통 이제 시간을 설정해 놔가지고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시간 타이머로 해가지고 네. 어, 한 시간에 30초씩 뿌려주는. 1시간에 30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이 내가 지금 컨트롤 해가지고 어느 날 뿌리고 스마트팜이니까 네네. 자동으로 이렇게 30초 뿌려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죠. 사람 혼자 한다면 힘들지. 그럼 이게 지금 물이 내려오는 구조고 이렇게 예, 물이 빠져서 물이 뿌려지는 빠져내는 구조고. 그럼 이거 한 한 포트에 몇 개나 올라가요 지금? 250개 정도. 250개. 두 개씩 심었을 때는 이제 또 두 배가 되고. 두 개 이렇게 하나에다 두 개 심을 수도 있어요? 예. 야, 그럼 엄청 많이 늘어나겠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1단, 2단, 3단, 4단 구조네요? 네네. 4단 구조. 4단 구조고, 그 다음에 이게 몇 평이죠, 이게? 이게 60평 건물인데 순수 면적은 30평이고요. 30평. 10평. 세척실 10평, 예. 그다음에 사무실 휴게실이 20평으로. 1평, 그좀 60평에서? 네, 사무실 휴게실이 좀 넓게 잡죠. 넓게 잡았네요. 그럼 이게 30평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4단으로 올려가지고, 구조를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그냥 5만 주 정도. 5만 주. 와. 5만 주. 그러면 개당 판매할 때 보통 얼마에 판매해요, 이게? 백불이에 지금 현재 스마트 스토어에 택배비 포함해가지고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불에 5만 원. 그러면 하나에 500원. 예. 이네요. 500원 곱하기 5만 주네요. 그러면 일단은 잘 팔기만 하면 되는 거네,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 나가는 기간이 빨리 나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환을 시켜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한 번에 쫙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 지금 자라고 있고, 저기서 또 다시 묘삼에서 튀어 올라오고 있고, 계속 이제 여기도 보면 이쪽에서 지금 이건 다른 거고. 이 제품은 이제 바로 이제 출하가 됐습니다. 출하될 수 있는 제품은 출하될 수 있는 크기. 예, 크기. 3주 3주 정도 된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아래 밑에 부분은 똑같은 거네요. 거의 예. 위에만 올라오는 거니까. 위에만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거의 출하될 수 있는 크기가 이 정도 크기. 그래서 이제 날짜를 뭐 며칠 간격으로 심다 보면은 네. 매일 연결해서 출하가 가는 그 매일 연계 출하가는 거 구조고요. 네. 제가 이거 하나 먹어봐도 돼요. 갑자기 나간다 그래서. 뿌리만 어. 씻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그냥 먹어도 되겠지, 뭐. 병에 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원래는 이제 꿀에 찍어 먹거나 그냥 뭐 기호에 따라 고추장에 먹어도 되는데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냥 먹어도 돼요? 네네. 위부터 먹으면 되죠? 네네. 스마트팜의 장점이 이제 그 외부 환경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병충해가 특별하게 없으니까 약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거, 맛있어요. 짭짤하죠? 짭짤하네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서 보통 이거 새 뿌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유와 꿀을 해서, 네, 라떼로 만드는, 아마 카페 플라워돔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지금. 영광입니다. 영광이어서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같이 넣네요. 네네.
작은 거는 좀 2개씩 넣고 그렇게 형태로 심었습니다. 지금 작은 건 2개 형태 심었고 여기는 큰 것들은 이렇게 하나 형태로 하고 예, 예. 이렇게 여기 하나 안에서도 큰 거하고 적은 걸 이렇게 구분시켜 심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구조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온도는 보통 얼마 정도 온도를 하는 거예요? 인삼이 좋아하는 온도가 한 20에서 25도 사이에 있습니다. 20에서 25도. 네. 그러니까 여기 온도를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25도로. 네, 그래서 또 습도도 맞춰야 되는데 습도. 습도는 70에서 80도 70에서 80. 네, 맞춰야 되는데 수경재배다 보니까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그냥 물이 있으니까 네. 신경 안 써도. 그래서 이제 온습도를 맞춰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좋은데 특별 비용 습도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온도 맞추는 건 여기 이 공간 자체가 판넬 구조고 네. 하니까 뭐 특별하게 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온도를 뭐 난방을 많이 한다든지. 냉난방기로 지금 조절하고 아, 있어요. 냉난방기로 한번 가볼까요? 깔끔하네요. 공간 자체가. 냉난방기로 난방기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 예, 어. 설치하고 그다음에 제어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제어판이 되어 있어요. 제어 시설 있어가지고 물 주는 그 시간대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는 거죠. 물 주는 시간대. 어떤 그리고- 거 이게? 아, 이게 하나하나 다 물 주는 시간대 이거예요? 예, 물 주는 이게 다 시간대하고- 제어판 형태네요. 예, 물 주는 시간대하고 LED 등 시간대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등도 이제 그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에 켜지는 걸로. LED 등이라는 게 여기 앞에 있는 이거 등. 이 등 말이죠? 예. 이 등에 뭐 특별히 세탁사물을 하기 위해서 등 구조가 어떤 색깔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식물 전용 등은 아니지만 네. 성장하는데 무리는 없어서 이걸로 하고 있고요. 아. 식물 전용 등을 하게 되면 비용이 한 4배 정도 올라가기 네 병도 올라가.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 등을 사용해서 잘하면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이 등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켜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9시부터 6시까지 자는 거네, 애들이. 그렇죠. 예. 자야 되는 시간도 있으니까. 외부 환경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외부 환경 비슷하게. 네. 이렇게 불만 켜놓고 물 주고 네, 간단한 구조입니다. 간단한 구조네요. 우리가 스마트팜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게 센서라든지 그런 구조를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 센서에서 연결돼 가지고 뭐 하는 구조가 있는데 여기는 그 센서라든가 그런 부분보다 아까 그 자동 제어 시스템 네네. 자동으로 그냥 타이머 연결해서 물 올라오게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구조네요.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의 그 딸기 하우스 같은 경우는 네. ICT 기술 접목해가지고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절을 가능하게끔 만들어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 이런 ICT 기술 접목할 필요가 없는 게 네, 한번 그 시스템을 고정을 해놓으면은 네.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햇빛을 받을 때 햇빛의 뭐 날씨에 따라서 습도와 온도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구조는 아니겠네요. 이게 집 모양 판넬 구조고 안에 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식물 공장 형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버섯 재배사나 뭐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딱 막아놓고 하는 구조 이런 구조겠네요. 자, 근데 실제로 병해충이 없다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 집에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4,500만 원어치 버렸다고 사전 정보서도 입수하고 와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실패의 요인이? 실제 요인은 이게 이제 그 바로 식재가 가능한 게 아니고 냉동 보관했다가 네, 그다음에 그 냉장으로 옮겨졌다가 네, 그다음에 실온에 옮겨서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해동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리고 그 냉동 과정에 있어서도 온도가 중요한데 그거를 제가 미처 그 관가를 못하고 네. 너무 낮은 온도로 보관한 거죠. 예를 들면 묘삼이라고 해가지고 그 농가에서 2년 정도 재배를 하잖아요. 네. 묘삼 재배를.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얼마 정도 재배해서 가져온 거예요? 요거는 1년근 1년근. 재배한 거고 응. 사실 이제 이게 2년근인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년근이에요. 아, 1년과 2년의 가장 큰 차이점 얘 두께가 지금 뽑아도 되나요? 예, 뿌리 차이가 현저하게
그러네요.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뿌리가. 네네. 그러면 1년근과 2년근을 한다면 네. 파는 거에 차이가 있나요? 보통 예, 가격대가 좀 틀리고요. 아, 가격대가. 1차 농산물을 판매할 때도 이제 2년근이 좀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2년근은 보통 여기서는 얼마에 팔아요? 소비자가 저희는 이제 30불에 4만 원에 판매합니다. 아, 30불에 4만 원. 역시 확실히 또 2년근이라 보니까 다르네요, 이게. 요거는 이제 그 과일로 따지면 못난이 아, 제대로 이제 그 소비자 선물 세트로 판매하는 거는 이런 모양의 형태가 아니고 네. 좀 더 크고 모양이 잘 빠져 있죠. 아, 잘 빠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키우는 목적은 못난이 보통 과일도 제멋대로. 못난이로 음, 가공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일부러 가공 제품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려고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재배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2년근하고 1년근을 가져왔을 때, 그러니까 수요처가 다른 거네요. 이거 1년근의 수요처, 2년근 수요처가.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처가 다른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비율은 여기는 2년근은 그 비율은 몇 프로나 돼요? 2년근은 보통 가공 목적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선호도가 명절 때가 좀 높아요. 네, 명절 때. 명절 기점으로 해서 선물 세트로 많이 선물 세트로 나가고. 네, 가성비가 있어서 음. 그때 명절 기준으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아, 명절 기준으로. 자, 그러면, 예. 아, 1년근은 예. 쌈용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쌈용으로 해서 많이 드시고 2년근은 아까처럼 그 라떼로 형식으로 아, 이 야떼라든지 가공품 만들 때. 네, 술을 담근다든지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농가에서 묘삼을 해가지고 네. 보통 이제 가져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묘삼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이런 조그만한 삼이겠죠. 네. 그걸 냉동을 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냉동시키고 왜 냉동시키는 거예요? 오래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요. 아, 오래 보관하기. 농가에서는 봄하고 가을에 두 번 채취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장기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가 그냥 연중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냉동으로 보관해 놓은 거죠. 그러면 냉동 보관했던 걸 해동 과정을 통해서 그럼 냉동기는 몇 도 정도에 보관해요? 보통 마이너스 2.5도 아, 만 2.5도 이제 보관하고 약간 살얼음 정도 살얼음 정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해동 과정이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이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냉장에서 한 2, 3일 정도 2, 3일 정도 있다가 실온에서는 한 12시간 정도 실온 12시간 그 정도 있으면 이제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이제 그러면 그것을 냉동해서 일단 가져오겠잖아요. 네. 농가에서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냉장하고 밭에서 수확한 거를 예.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네. 여기서 냉동을 보관하고 아, 이 집에, 그러니까 그 농장에 사는 게 아니고 네. 그 밭에 수확하시기에 그냥 가져다가 냉장고 여기 시작하네요. 그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구나. 그쪽 냉동 해주는 건 아니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와서 그럼 가져왔다. 가져오면 이제 그 냉동에 있던 걸 이제 작업을 하는 거네요. 냉장시키고 하는 거. 그때 이제 그 냉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어떤 거였어요? 하다 보니까. 요상을 구입할 때 그 박스 여러 양을 그 대용량을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박스를 일일이 이렇게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그거를 샘플로만 검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100채를 가져왔는데 네. 하나는 이상이 없었는데 나머지 박스가 이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요산에는 이런 그 아까 저쪽에서 한번 해볼까? 저 밝아서. 요산에는 이런 그 맨 윗부분에 내두라는 게 있어요. 내두. 네, 그 내두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네. 모두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크레임을 제기했더니 내가 보관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겨대시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도 있네요. 죽었다는 건 그쪽에서 캘 때는 괜찮았는데, 밭에서부터 이상이 있었던 아, 병해충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가 있었네요. 거예요.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내두 문제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리스크가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병충해에 약하다 보니까 네. 기존의 밭에서도 이렇게 병을 보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식재 전에 꼭 거쳐야 될 부분이 세척을 깨끗이 해서 소독을 해줘야 돼요. 소독해 주는 거.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 구조가 하나에서 보통 병이 하나 오면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병이 옮겨져서 하는데 이건 어때요? 그런 구조도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그 수경재배에서는 이렇게 담수형이 있어요. 또 물에 담겨져 있는 거. 네. 그래서 한번 그 병에 걸리면은
쉽게 번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분무식이다 보니까 네. 그런 확률이 좀 떨어지고 네. 그래도 그것도 분무도 다 나눠놨네요. 네네. 왜냐면 여기 있던 물을 갖다가 옆으로 다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다시 다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다 돌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물음병이 발생하게 되면 예. 바로 즉시 뽑아내는 수. 뽑아내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뿌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나요? 친환경 약제도 있습니다. 친환경 약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표 그냥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네,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죠. 친환경 약제를? 네. 그래서 이제 뭐 병해충에 좀 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라든지. 원래 이제 밭에서 가져왔을 때 건강한 삶은 거의 병에 걸리지는 않는데. 거의 병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복인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서 자라면서도 쉽게 이제 병이 걸릴 수. 병이 걸리면 마른가요? 마르기 시작. 줄기가 꺾여지는. 여기 여기 꼿꼿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금방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토양재배는 뿌리 썩은 병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인삼이 뿌리가 썩더라도 잎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는 건데 여기서는 바로 여기 들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썩으면 바로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뿌리가 적으면 바로 네, 뽑아낼 수 있고. 장점입니다. 그 병해충 문제도, 뭐, 토양 문제, 토양 관리도 괜찮고, 병해충도 큰 문제는 없고, 나중에 새싹삼을 이렇게 재배하신다는 분들에게 하는 것은 처음에 초기 투자비가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라는 구조가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든가 이 정도 규모 한 1,000평 정도 한다면 그거 빼고 얼마 정도 투자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토양 재배를 할 거냐 수경 재배를 할 거냐 고민한 부분도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고민했었는데요. 따지고 보면은 초기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사후 관리는 이게 더 그렇죠. 편하고 따로 더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적더라고요. 네. 토양 재배 같은 경우는 토양을 또 소독해줘야 되고 토양을 갈아줘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토양을 또 구입해야 되는 따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부분은 이제 수경 재배를 선택한 거죠. 여기 이 공간에 30평 한다면 다른 뭐 건물 비용이나 그건 다 다르니까 이 공간에 스마트 이 시설만 갖춘다면 얼마나 들었던 것 같아요?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 판 예, 여기 순수 기계값만. 기계값만. 그럼 이게 기계가 따로 공장에 나오나요? 어떤 뭐 내가 만들고 그러진 않고. 보통 이거 참 간단합니다. 네. 저는 이제 시간 투자를 다른 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문 제작을 주문 제작했으니까 이거 스마트팜 이렇게 이런 전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공장이 따로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일반 철공할 수 있는 부분이 하는 건가요? 따로 저는 설치를 주도 이렇게 하고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맡긴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가 불 같은 경우는 위에서 그냥 켜주는 거네, 이렇게? 네. 수동으로 켜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왜 푸른색이야? 여기는 이제 이 등은 좀 성장 속도가 낮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성장 속도가 낮아요? 얘가 더 빠르고? 예. 실험용이네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명절 때는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사단까지 다. 사전까지 그래. 재배 관련해서 물이라든가 그것은 뭐 지하수라든지 상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네네. 큰 문제는 없겠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스마트팜으로 새싹삼 재배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 하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새싹삼이 생산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오늘 또 영상 찍어서 올리면 또 누군가가 또 나도 해보고 싶다. 네. 또 많아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대표님 정보를 다 주고 계셨 또. 이런 것 같이 또 농업인들이 와서 뭔가를 한다면 잘했으면 좋겠다. 새싹삼을 더 많은 사람이 먹었으면 좋겠다. 시장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구조는 뭐냐면 많이 나오는데 새싹삼의 원물만 가지고 한다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힘들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 다음은 가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새싹삼을 가공하는 거 어떻게 가공을 해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